이 섹션에서는 객체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배열에는 객체를 여러 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이 배열에는 객체를 여러 개 저장이 아닙니다. 객체를 여러 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을 여러 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객체 배열에 대한 내용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객체 배열은 기본 자료형, 우리 3장 끝에 나왔던 기본 자료형의 배열과 동일한 스타일로 우리가 선언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본 자료형이 아니라 객체를 위한 배열, 정확히 이야기하면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위한 배열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우선 배열을 사용하기 전에는 선언을 해야 되겠죠. 먼저 배열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저장할 배열 이름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한 쌍을 이용해서 이 변수가 배열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저장함을 표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앞에는 이 배열이 저장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장 앞에서 3장 말미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는 변수입니다. 그렇죠? 이 변수에 저장하는 값은 바로 배열 객체 아니죠.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열 객체는 무엇을 저장하고 있죠? 정수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변수가 나올 것이고 이 변수에는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배열에 뭘 저장할 수 있나요? 이 클래스를 위한 객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그 배열을 선언한 겁니다. 즉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리고 변수를 선언했다고 해서 그 변수의 값이 이 경우에는 참조값이 되겠죠. 참조값이 저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 변수의 참조값을 배열을 위한 참조값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게 이렇게 됩니다.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 클래스 이름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를 생성할 경우에는 바로 괄호 한 쌍이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위한 객체를 생성할 것이 아니라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의 참조값 여러 개를 저장할 배열을 위한 거죠. 그래서 대괄호로 대괄호 한 쌍이 나오고요. 요 속에 몇 개의 참조값을 저장할 건지를 표시할 수 있는 크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배열 객체의 참조값이 이 오퍼레이터의 결과값으로 되겠죠. 그 참조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배열에 접근했을 때
몇 번째 거를 우리가 사용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변수 이름 다음에 대괄호 한 쌍이 나오고요. 그 대괄호 속에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인덱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3장 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덱스의 첫 번째 데이터의 경우에는 인덱스의 값이 0이겠죠.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배열 객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배열 객체에 내용이 채워져 있지는 않는 거죠. 이건 뭐예요? 배열 객체를 만든 거예요. 배열 객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배열 객체에 내용이 다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배열 객체가 저장할 수 있는 참조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뭐에 대한 참조값? 객체에 대한 참조값이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배열 객체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는 변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account도 역시 변수죠. 다만 이 두 변수가 저장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데이터라고 한 변수가 저장하는 것은 바로 배열 객체이고요. 배열 객체에 대한 참조값이고요. 물론 account라고 하는 이 변수도 배열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저장합니다. 다만 각각 배열이 저장하는 값이 다르죠. 이 경우에는 배열에는 정수값이 저장됩니다. 반면 이 배열에는 account 클래스의 객체 아니죠. account 클래스의 객체를 위한 참조값이 배열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다고 해서 이 변수의 값이 초기화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기는 이 변수의 값을 초기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있고요. 그 객체의 참조값을 데이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생성되는 객체는 뭐냐면 바로 정수값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객체입니다. 결국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는 정수값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이 저장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accounts라고 한 이 변수에는 역시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이 저장되겠죠. 그러면 그 배열 객체는 무엇을 저장할 수 있느냐면 account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 10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배열 객체는 account 클래스의 객체 10개가 아니라 account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걸 여러분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예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 여기입니다. 그렇죠?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 배열 객체를 위한 참조값이죠. 이걸 이용해서 그 참조값을 이용해서 배열 객체에 접근했고요. 그 배열 객체에 있는 첫 번째 원소에 100이라고 하는 정수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배열 객체는 정수값을 저장한다고 했으니 여기다가 100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한번 볼게요. accounts라고 하는 변수에는 지금 account 클래스의 객체를 위한 참조값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객체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ccount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그 참조값을 이용해서 참조값 10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개 중 몇 번째 거? 첫 번째 거.
그런데 아직 여기에는 값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참조 값을 이용해서 getBalance와 같은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기에는 참조값, 즉 account 클래스의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저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명령문에 의하면 account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에 저장할 수 있는 참조값을 여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저장된 account 클래스의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이용해서 이때 만들어졌던 객체 접근했고요. 그 객체를 이용해서 getBalanc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객체 배열이든 또는 앞서 우리 3장에서 이야기했던 기본 자료형을 위한 배열이든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간단한 배열, 객체 배열을 사용한 예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왼쪽에는 R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물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rect.java로 저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 보면 main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main이라는 메소드를 보니까 rects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변수에는 무엇을 저장할 수 있느냐 했더니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열에는 그 배열 객체는 무엇을 저장할 수가 있죠? rect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rects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rect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을 여러 개 저장하는 배열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rect라고 하는 변수에 참조값을 넣고 있습니다. 뭔가요? new, 새로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객체인가요? rect라고 하는 객체 아니죠. 배열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열 객체를 만들고 있고요. 이 배열 객체에는 rect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객체입니다. 그리고 그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을 이 변수에 저장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각각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 객체 값을 저장하는 것 그리고 이용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메소드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 클래스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을 위해서 메소드를 정의한다고 했고 이 메소드는 호출되어야지 실행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생성자와 같이 조금 특별한 메소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호출하진 않지만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된다고 했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메소드 활용과 관련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메소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getBalance라고 하는 메소드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getBala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메소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 이름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아니죠.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 메소드에게 전달될 데이터를 전달받을 매개 변수 리스트가 오죠. 이 경우에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특별하게 전달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반면에
withdraw 같은 경우에는 정수값 하나를 이용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쌍의 중괄호 사이에 이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실행해야 될 명령문들이 나열되겠죠. 그 다음 메소드 이름 앞에 이 메소드가 반환하는 게 있다면 그 반환하는 값에 대한 타입을 적어줘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뭔가요? 이 메소드는 정수값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경우에는 withdraw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특별하게 반환하는 값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public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public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c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접근 지시자라고 해서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즉 접근을 위한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public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용입니다. 공용. 그래서 클래스, 그러니까 객체 내부에서도 호출할 수가 있고요. 객체 외부에서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용이기 때문에 퍼블릭이기 때문에 객체 내부에서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객체 외부에서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과 다른 의미를 갖는 접근 지시자는 뒤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객체 그 메소드에서 그 메소드가 그 반환한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반환 값이 없지만 이 경우에는 정수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체를 반환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객체를 반환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객체를 위한 레퍼런스를, 즉 참조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수값 전달하는 것과 정수값을 반환하는 게 뭐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조값을 전달하는 것과 참조값을 반환하는 것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면 뭐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alc total balanc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뭘 반환하죠? 정수값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 메소드의 마지막 명령문을 보면 정수값을 반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 전달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 보니까 이 메소드 호출할 때 어떤 데이터를 전달받는데, 어떤 값을 전달받는데 그 값을 account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달받는 값이 무엇인지를 여기를 보면 알죠. 뭐예요? 이건 뭐죠? 배열 객체에 대한 참조값입니다. 결국 이 메소드 호출할 때 여기로 전달되는 건 배열 객체를 위한 참조값입니다. 다만 이 배열 객체는 뭘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account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 객체인 거예요. 결국 기본 자료형을 전달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했다고 가정할게요. 이건 뭐예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값이 하나 전달될 거고 그 전달되는 값은 A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뭐냐면 바로 정수였다는 이야기예요. 동일하게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한 개의 값을 전달받는데 그 한 개의 값을 account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그럼 그 값이 뭐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열 객체를 위한 참조 값입니다. 그리고 그 배열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어카운트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값을 전달받는 것과 참조 값을 전달받는 것이 동일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이 경우는 뭐예요? 토탈이라고 한 변수에 지금 정수 값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의미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t라고 반환 값의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설정해 주었죠.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 빠졌네. t가 빠졌네. account factory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account factory라는 메소드는 뭐예요? 어카운트 객체를 반환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카운트 객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카운트 객체를 위한 참조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account factory라고 하는 메소드는 account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볼게. RT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죠? RT에는 뭘 하는 거예요? RT는 뭐예요? 예, 변수입니다. 뭘 저장할 수 있죠? 정수값? 아니요. account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저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어카운트 객체를 위한 참조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 즉 어카운트 클래스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이죠. 그래서 RT에 저장된 값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섹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정수 값을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는 거랑 참조 값을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는 메커니즘이 동일하는 이야기고요. 리턴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 값을 리턴하는 것과 그 다음 참조 값을 리턴하는 것이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우리가 분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합니다. 자, 개비지는 뭐냐면 우리가 자바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행하면서 객체를 생성하기도 하고 또 객체를 사용하다 보면 더 이상 사용치 않은 객체들도 생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객체들을 우리는 개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쓰레기죠, 그렇죠? 쓰레기인데 이 개비지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괜찮습니다. 자바는 자동적으로 그런 개비지들을 이렇게 비워줍니다.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기억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서 메소드를 정의할 때 퍼블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 퍼블릭이라는 키워드가 접근 지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예제를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메소드에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있고 대표적인 게 메인이라는 메소드였죠. 그런데 나머지 메소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접근 지시자와 스태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할 겁니다. 접근 지시자는 식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별자는 뭐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필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메소드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클래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별자의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게 접근 지시자입니다. 접근 지시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ublic, Private, 그 다음 Protected, 그리고 아예 접근 지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지금 Public과 Private에 대한 이야기만 소개하고요. Protected와 그 다음 접근 지시자를 생략하는 경우는 우리 뒤쪽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는 지금은 소개를 해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번 섹션에서는 Public과 Private에 대한 이야기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ublic이 뭐냐면 공용입니다. 공용이라는 이야기는 객체 기준, 객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객체 내부에서 접근과 객체 외부에서의 접근 모두가 가능한 경우 퍼블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소드를 우리 정의할 때 퍼블릭, 예를 들어서 int, abcd라고 할게요. 이 의미는 뭐냐면 abcd라고 하는 이 식별자, 이 경우에는 메소드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abcd라고 하는 이 메소드 이름에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 내부 또는 객체 외부에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private는 뭐예요? 개인이잖아요. private. 그렇죠? 그래서 이 private는 뭐냐면 객체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용, public은 객체 내외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private는 객체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동 판매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자동 판매기는 뭐예요? 일단 여기 자동 판매기 객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동 판매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 판매기에 접근해죠. 그리고 이 기능을 이용합니다. 이건 뭐예요?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동 판매기 안에 뭔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동 판매 안에서 뭔가 할 때는 이 안에서 자동 판매기 내부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객체 기준으로 외부에서 접근과 내부에서의 접근을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은 외부에서 접근과 내부에서 접근 모두 가능한 거고요.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접근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부에서의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여러분이 수월하게 접근 지시자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예는 2개의 클래스입니다. 하나 field members라고 하는 클래스이고요. 또 하나는 field test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먼저 field members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3개의 필드를 갖고 있습니다. 3개의 필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public이라 되어 있는 녀석이 있고요. balance라고 하는 필드는 public이고요. id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뭐예요? private로 되어져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score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 접근 지시어가 생략되어 있죠. 앞서 우리 이야기했던 디폴트입니다. 근데 지금은 디폴트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일단 이 2가지만 우리 초점을 맞출게요. 자, 어쨌든 field members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3개의 필드가 각각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field test로 갈게요. 자, field test의 main이라는 메소드에서 field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field라는 변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ield members라고 하는 객체를 위한 참조 값을 저장할 수 있죠. 그리고 field members라고 하는 클래스,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을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의 편의상 우리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에 field members 객체라고 할게요. 그럼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이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것은 참조값이고 이 참조값은
이 객체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 유지 주소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field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field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정보, field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 객체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balance라고 하는 field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외부에서 접근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balance라고 하는 이 field는 public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public의 경우에는 객체 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balance라고 하는 필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balance라고 하는 필드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경우를 볼게요. field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정보, 참조값이죠. 이 참조값을 이용해서 이 객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field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객체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하면서 id라고 하는 필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id라고 하는 것은 private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rivate로 되어 있는 녀석은 외부에서 접근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id라고 하는 필드에 10이라는 값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면 이 명령문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장되어 있는 값의 내용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접근 지시자는 뭐라고 했죠? 이름에 대한 그 이름이 메소드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필드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 이름에 대한 접근이니까 아이디나 이름 자체에 대한 외부 접근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근 지시자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접근 지시자를 어떻게 쓸 거냐, 언제 어떻게 퍼블릭을 쓰고 프라이빗을 쓸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관례는 보통 필드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진 필드에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값을 저장하거나 값을 읽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그 퍼블릭으로 선언되고 정의되어진 메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면 필드에 직접 접근하면 될 텐데 굳이 메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느냐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은 값이 저장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수라고 가정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 일반적으로 0점부터 100점 사이입니다.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200점을 저장한다든지 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어떤 값을 저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필드들을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둔 다음에 메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해놓는다면 메소드에서 그 값을 체크할 수가 있죠. 적정한 범위의 값인지 또는 적절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등과 같이 메소드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드는 보통 프라이빗으로 하고요. 그 다음 메소드는 보통 퍼블릭으로 해서 외부에서 접근해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그 접근 지시죠. 퍼블릭과 프라이빗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스태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살펴보면 메소드들 중에 어떤 녀석은 스태틱이 붙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메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메소드들은 스태틱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태틱이 뭔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드가 되었건 메소드가 되었건 기본적으로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필드 또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으며 그 생성한 객체를 이용해서 필드가 되었건 메소드가 되었건 사용했죠. 그런데 이 스태틱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필드 또는 메소드일 경우에는 스태틱을 붙입니다. 즉,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봅니다. 우리는 이 헬로우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헬로우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정의했고 이걸 우리가 실행할 때는 어떻게 했죠? 자바 헬로우로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이 필요했겠지만 어쨌든 실행할 때 이렇게 실행했죠. 자, 여기에는 뭐예요? 객체를 생성하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뭐죠? 이건 단순히 헬로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거지 헬로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객체를 생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메소드가 호출돼야 되겠죠. 뭐죠? 메인이죠.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메인이죠.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 앞에는 스태틱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이 경우도 볼게요. sum이라는 메소드를 보면 그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메인 메소드를 보면 이 메인 메소드 내에는 객체를 생성하는 명령문, 즉 neo와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본 여러 가지 보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점, 그 다음 메소드 이런 형식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즉 객체하고 상관없이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sum이라는 이 메소드가 바로 스태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볼 때 요 그대로 해서 실행해 보고요. 이 스태틱을 빼고 한번 실행해 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분명히 sum이라는 메소드가 없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태틱이 붙어 있지 않은 것, 우린 그냥 non 스태틱이라고 할 텐데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이란 메소드는 당연히 실행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이고 그 과정 속에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반드시 스태틱이어야 됩니다. 반면에 get이라는 메소드를 볼게요. get이라는 메소드는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get이라는 메소드는 반드시 객체를 생성한 뒤에
객체를 이용하여 호출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김과 리라고 하는 변수에 뭐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객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즉 김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 값을 이용해서 객체에 접근하고 그 객체에서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반면에 여기를 보면 여기 n of ob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n of object는 요 녀석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static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static이라고 붙어 있으면 객체와는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객체 생성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코어가 뭐죠?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n of object, 즉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n of object라고 하는 static field의 값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tatic field를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런 목적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정보들을 객체들이 공유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스태틱 필드를 이용해서 객체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객체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는 있겠지요. 자, 여기는 스태틱과 non 스태틱을 사용한 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메소드와 이 메소드 두 개가 스태틱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non 스태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네, 요거죠. 요 두 개는 객체 생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메소드들은 반드시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호출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스태틱과 non 스태틱에 대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고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